네, 이번 주 초반만 하더라도 연구 좀 경신하면서 국내 증시 견조한 흐름 나타내는데 주 후반에 미국 쪽에서 자칫 좀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흐름이 좀 꺾이면 안 될 텐데요. 과연 어떤 부분이 좀 바뀌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어떤 돌파구를 찾아와야 될지 내일장 미리 보기에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현대증권의 이 류용석 시장 분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쌀쌀합니다. 때 아닌 꽃샘추위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낙폭이 좀 깊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일장 시장 좀 반등을 나타내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집니다. 시장 방향을 결정할 만한 포인트 좀 살펴볼까요? 예, 핵심적인 변수는 미국에 제기될 수 있는 경기에 대한 하강 우려, 그러니까 일시적인 우려가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연준의 이번 FOMC에서 말한 것처럼 금리 속도를 조절할 만큼 경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지를 좀 미국 증시 동향과 내일 발표될 지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판단 기준이 될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오늘 외국인이 오래간만에 매도를 보였습니다. 매도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런 매도가 이제 유동성 측면이 아닌 경기 우려를 반영한 건지 역시 내일 장에서 일단 앞에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연계된 부분이고요. 만약에 내일도 미국 증시가 조정을 보인다면 외국인 매도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오히려 내일 증시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지난해 10월달 이후에 처음으로 21선을 좀 이탈을 했습니다. 물론 내일 복귀된다면은 큰 의미를 두지 않겠지만 만약 내일까지 해서 삼성전자 이탈이 좀 더 커진다면은 아무래도 반도체나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 둔화까지도 감안하는 그런 시각이기 때문에요. 내일 주목해서 봐야 될 변수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성장주 또는 안정 성장과 그런 패턴을 많이 반영했는데 오늘 한 4% 5% 좀 빠지고 있습니다. 기관이 이미 좀 매도를 지금 계속 강화해왔다는 측면인데요. 이것이 밸류에이션 부담을 통해서 다른 중소형주까지 영향을 주는지도 내일 체크할 포인트겠고요.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오늘 엔화가 좀 강세입니다. 119엔 정도까지 엔화가 지금 절상이 됐는데요. 엔화가 통상 이런 국면에서는 안전자산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내일 변수 가운데서 엔화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맨 첫 번째 포인트로 꼽아주신 부분이 간밤에 미국 증시 조정의 원인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혹은 이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인지 구분을 좀 해보자. 그 해답이 오늘 밤 미증시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으로 인한 조정이 우리 증시에는 좀 더 좀 보탬이 된다라고 보세요? 일단 어제 내구재 주문이 발표가 됐는데요. 통상 이제 이 내구재 주문 가운데에서도 운송 부분을 제외한 내구재 주문 그리고 자본재 수주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물론 항공기를 제외한 자본재 수주가 되는데요. 통상 이제 설비 투자의 선행 지표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 상황에서 이제 경기 정상화의 또 다른 측면은 설비 증가나 투자 증가를 좀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예상치가 이전 달 수치도 하향이 조정이 됐고요. 큰 폭으로. 특히 2월 달 수치도 예상치보다도 큰 폭으로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런 요인들을 2월 달에 일시적인 계절적 요인이라고 발표는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내심 본질적으로 투자에 대한 한계가 아닌가라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가 좀 큰 폭으로 빠졌는데요. 이걸 좀 한편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연준이 성장 전망을 하향했던 것에 대한 의구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내일에서 주목하는 지표는 역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와 거의 동일한 숫자가 이번에도 실업수당을 청구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숫자가 예상치보다 크게 높아진다면 시장에 있어서의 고용 문제, 고용에 대한 연속성 문제 또는 앞서 이제 내구재 지표와 연이은 지표 하락이 시장에 많은 부담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표는 이제 마켓 미국 서비스업 지수하고 이제 PMI 지수, 제조업 지수인데요. 현재 예상치는 역시 실업수당과 마찬가지로 57.1, 2에서 거의 변동이 없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 역시 만약에 이보다 좀 더 떨어진 숫자가 나온다면은 어제 발표됐던 HSBC 중국 PMI 지수와 함께 동반 하락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경기 측면에서 보면은 글로벌 증시가 일시적이든 아니면 어느 일정 기간이든 경기 우려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미국 쪽에 오늘 밤에 나올 경제 지표 좀 체크를 해주셨고요. 그 밖에도 오늘 밤에 좀 주목해봐야 할 이벤트나 경제 지표, 그리고 또 상품 시장 쪽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함께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유가인데요. 어차피 지금 변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유가입니다. 유가가 올라가는 게 좋으냐, 내려가는 게 좋으냐 하는 부분에서 가장 핵심은 공급과 수요인데요. 지금 어제와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유가가 51.4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또 추가로 한 2달러 정도, 2% 정도 올랐는데요. 이 부분이 만약에 수요 증가의 요인이라면 긍정적일 거고요. 공급이 축소되는 거라면 매우 긍정적일 텐데, 현재 유가를 결정하고 있는 요인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간의 중동 간의 이제 정치적 갈등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오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정유주한테는 호재이지만 다른 여러 측면에서 본다면은 좀 부정적 측면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정세적인 판단은 쉽지 않지만 오늘 밤에 거래되는 유가가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어쩌면 내일 변수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유가 상승 폭에 대한 부분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종합적으로 내일 우리 증시 반등할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어제 끝난 미국 증시의 반응이라든가 현재 일본에서 거래되는 일본 증시하고 엔화 동향 그리고 삼성전자 외국인 동향들을 보면 단순한 일시적인 경기에 대한 마찰 요인이 아니라 일정 정도 미국 지표에 대한 기대 심리가 낮아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때요. 내일 지표에서 크게 개선되는 것이 없다면 미국 증시가 추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증시에서도 놓고 본다면은 연초 이후에 지금 근 3개월 동안 쉼없이 올라왔던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측면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요. 내일 미국 증시에서 큰 변화가 없고 현재와 같이 조정 분위기가 좀 연장된다면 국내 증시에도 좀 부정적 측면은 좀 있고 차익 매물이 좀 많이 쏟아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 변수들은 꾸준히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요. 과거와 같이 이제 변동성 자체, 그러니까 기간이라든가 조정의 폭은 예상보다는 그렇게 확대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본다면은 좀 종목에 대한 차익과 기회가 좀 공존하겠지만 일단 차익 매물 출회가 더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팀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 볼 때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픕니다. 언제는 좀 부진하게 나와야지 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지고 우리 증시에도 훈풍 이렇게 해석이 됐다가 간밤에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는 부진하게 나와서 경기 둔하다. 따라서 우려감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동전의 양면처럼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의 지표가 예상보다 더딘 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것이 유동성 측면에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인상되더라도 그 폭이 제한적인 그래서 다른 국가들이죠. 여타 국가들이 물가 안정 속에서 국가 육결로 인한 물가 측면에서의 안정 속에서 통화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호적인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런 측면이 아니라 경기가 예상한 속도가 아닌 예상한 속도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라고 볼 때 금리를 인상시키지 않는 좋은 점은 유동성에서 달러 측면에서 있지만 시장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는 유동성뿐만 아니라 경기 회복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측면이 좀 부정적이 될 수 있고요. 또 유동성은 결국에는 밸류에이션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이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멀티플에 대한 상승을 경기 우려가 방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만약의 속도, 그러니까 현재같이 경기가 시각이 좀 부정적인 측면이 나온다면은 주가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증권 류용석 시장분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상당히 좀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체크해야 할 변수가 더욱더 늘어나는데요. 어제 이 미국의 내구재 주문이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쪽 경제 지표들 좀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 중동 쪽에서의 정정 불안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동향 체크와 함께 엔화 강세 내일장에도 좀 이어질지 우리 증시의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동시효과 구간 진입을 했습니다. 마이너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양시장 모두 다 1%대 나란히 조정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